1949년 겨울 체코슬로바키아의 한적한 도시 질린.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공산국가 체제 아래 전기기술자인 아버지 밀로시와 전화교환원이었던 어머니 마리 사이에서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바나 젤리치코바. 후에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될 그녀의 삶은 이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바나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했습니다. 아버지 밀로시는 딸의 잠재력을 일찍이 알아보았고 겨울이면 어김없이 스키를 함께 타러 나섰습니다. 당시 공산체제하의 체코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지만 스키는 그녀에게 유일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바나는 4살에 스키를 시작해 국가 주니어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가 자유를 향해 달릴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되었습니다. 몬트리올 가제트에 따르면 이바나는 훗날 나는 스키 덕분에 공산국가의 경계를 넘을 수 있었고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녀는 프라하의 카렐 대학교에서 체육학 석사과정을 밟으며 활광과 슬라럼에 능한 유망한 스포츠 선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장한 1972년 동계올림픽 후보선수 출전 경력은 이후 체코올림픽위원회에 의해 부인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공산정권 하에서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여성 선수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실제로 1972년 삿포로 올림픽에 체코는 여자 알파인 스키 선수를 단 한 명도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그녀가 얼마나 그 시대의 억압적인 경계를 넘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이바나에게 올림픽 출전은 단순한 스포츠 꿈이 아닌 억압된 조국을 탈출하고자 한 삶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녀는 1971년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진 스키 강사 알프레드 윙클마이어와 위장 결혼을 감행합니다. 이는 체코 정부의 감시 없이 외국 국적을 얻고 부모를 자유롭게 만나러 귀국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었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에 이혼한 이바나는 1973년 캐나다 몬트리올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체코 망명자 조지 시로파트카와 함께 지내며 스키 강사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밤에는 맥길 대학교 야간 영어 코스를 들으며 새로운 삶에 적응했고 낮에는 몬트리올의 백화점과 광고회사에서 모델로 활동합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두고 힘들었지만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라 말하며 스스로를 일하는 여성으로 자각하게 된 전환점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75년 그녀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홍보 모델로 발탁되며 본격적인 쇼 비즈니스의 문을 열게 됩니다. 당시 이튼스 백화점과 디자이너 오클리 샘프트 등 주요 패션 클라이언트들과 계약하며 그녀는 북미 패션계에서 점차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1976년 어느 저녁 그녀는 모델 친구들과 함께 뉴욕 맨해튼의 한 레스토랑 바를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인물이 바로 부동산 개발업자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이바나는 회고록 레인징 트럼프에서 당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테이블을 잡기 어려워 헤매던 우리에게 도널드가 다가와 말했다. 걱정 마요. 제가 테이블을 잡아드릴게요. 좋은 소식은 테이블을 얻었다는 것이었고 나쁜 소식은 그와 함께 앉아야 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불청객 같았던 트럼프는 결국 그녀의 일행을 리무진으로 배웅해 주었고 며칠 뒤부터 매일같이 꽃다발과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패션쇼 현장에 직접 날아와 그녀를 응원했으며 불과 3개월 만에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이바나는 그에게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녀의 지성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고 결혼 후 그녀를 단순한 사모님이 아닌 사업의 파트너로 세우게 됩니다. 두 사람은 1977년 4월 뉴욕의 마블 콜리지에이트 교회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 후 이바나는 단숨에 뉴욕 사구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지 남편 덕을 본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타워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직접 총괄했으며 뉴욕 플라자 호텔의 총지배인, 트럼프 캐슬 카지노 리조트의 CEO까지 역임하며 단숨에 비즈니스 우먼으로서의 존재감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달리
일 중독에 가까운 성향을 보였으며 트럼프 다큐멘터리에서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곁에 두고 도전하게 만든 인물이라 묘사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바나는 내 인생 최고의 계약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그녀를 통해 이미지 메이킹과 사업 확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1987년 기사에 따르면 이바나는 트럼프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도널드보다 더 꼼꼼하고 냉정한 판단력을 갖춘 인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카지노 사업의 현장을 직접 뛰며 문제를 해결했고 호텔 경영에서는 인력 구조 조정부터 내부 재정 시스템 점검까지 CEO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바나 트럼프는 남편의 성공을 돕는 아내의 전형에서 벗어나 사업적 파트너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존재감은 점차 대중적으로도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교계와 언론은 이들을 미국판 윈저 부부처럼 다루며 두 사람의 패션, 가족, 사업이 모두 뉴스가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이 주최한 국민 만찬에 부부 동반으로 초대되며 그들은 실질적인 퍼스트 패밀리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바나는 그 시절을 두고 훗날 나는 도널드의 이름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회상합니다. 그녀는 트럼프라는 이름에 럭셔리, 야망, 고급스러움을 입힌 첫 번째 연출자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도널드 주니어, 이방카 에릭이라는 세 자녀를 두었고 특히 도널드 주니어는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유창한 체코어를 구사할 정도로 이바나의 고국 문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이바나는 엄격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들에게는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부부의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1989년 겨울이었습니다. 콜로라도 아스펜의 크리스마스 휴가지에서 이바나는 우연히 트럼프의 불륜 상대 말라 메이필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밤 둘 사이의 격렬한 말다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은 뉴욕 타블로이드의 일면을 11일 연속 장식했으며 대중의 시선은 황금 커플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쏟아졌습니다. 당시 시카고 트리뷴은 도널드는 이바나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두 사람은 그동안 체결했던 여러 혼전 계약서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바나는 공식 진술에서 도널드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으며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녀는 범죄적 의미로 해석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1990년 12월 법원은 트럼프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근거로 이혼을 허가합니다. 이바나는 1,400만 달러의 위자료와 코네티컷 저택, 트럼프 플라자 아파트, 마라라고 연관 사용권을 포함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조건으로 비공개 협정에 서명해야 했으며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도널드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트럼프의 아내가 아닌 독립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혼 후 이바나는 TV쇼, 인터뷰, 홈쇼핑 네트워크, 패션 브랜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이어가며 미국 여성 자립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녀의 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의 이바나는 단순히 트럼프라는 성을 달고 있는 전 부인의 정체성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하며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홈쇼핑 채널 QVC 런던과 홈쇼핑 네트워크를 통해 그녀만의 의류, 보석,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고 1995년에는 이바나 하우스라는 이름의 패션과 향수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녀의 쇼룸은 뉴욕 파크 에비뉴에 위치할 정도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바나는 1998년 부모가 자주 방문하던 휴양지였던 크로아티아에 투자하며 사업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합니다. 당시 크로아티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일간지에 33% 지분을 인수했으며 마이애미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부동산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는 이바나 브랜드를 단 벤틀리 베이 개발사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사업적 굴곡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바나는 생애 4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오스트리아 국적을 얻기 위한 위장 결혼이었고, 두 번째 결혼은 도널드 트럼프와의 14년간의 동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탈리아 사업가 리카르도 마주첼리와의 결혼이었으나 2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 이혼 후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결혼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2008년 36세의 이탈리아 배우 로사노 루비콘디와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이바나는 59세였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마라라고였고 주례는 전 남편 트럼프의 여동생이자 연방 판사였던 메리어 트럼프 베리가 맡았으며 들러리는 딸 이방카 트럼프가 섰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주목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역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둘은 반복적인 관계를 이어갔지만 루비콘디는 2021년 흑색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2년 7월 14일 73세의 그녀는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복부를 둔기에 부딪힌 외상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에 전 남편 도널드 트럼프는 그녀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며 우리 모두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편히 잠드소서라는 글을 SNS에 올리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장례식은 뉴욕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세인트 빈센트 페러 교회에서 엄수되었고 그녀의 유해는 도널드 트럼프가 소유한 뉴저지 배드민스터 골프장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약 3,4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세 자녀를 포함해 개인 친구, 가족 보모에게도 유산이 분배되었습니다. 이바나 트럼프는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첫 부인으로 기억되기엔 너무나 다채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동구권 공산국가 출신의 스키 소녀는 서방 세계의 꿈을 쫓아 미국에 정착했고 세계적인 재벌과의 결혼을 통해 미국 상류 사회에서 화려한 정점을 찍었으며 이혼 후에도 스스로를 브랜드화하여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공산주의 정권을 피해 떠난 이민자였고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수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준 롤 모델이었습니다. 삶의 전성기를 지나 전 남편과 자녀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어머니로 그리고 수십 년간의 활동 끝에 세상을 떠난 한 명의 여인으로 그녀는 수많은 서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